안녕하세요. 닉스테크 연구소장 정태선입니다. 방금 그 발표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발표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안 그래도 개발자 출신이고 그 연구소에서 뭐 책 보고 이러는 거는 잘합니다. 개발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게 앞에 나와서 말하고 이런 거는 일단 처음에 1분간은 굉장히 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드 가시화를 통한 금융권 보안 엔진 구조 개선 사례인데요.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왜 소프트웨어 공학을 도입을 했는지의 과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도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이 정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회사하고 사업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 사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구축 중인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체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이제 회사를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출발점이라서 여기서부터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맨 처음에 회사 소개를 넣었습니다. 일단 회사를 만든 것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9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95년에 설립이 됐고 현재까지 한 18년 정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 상시 종업원 수는 한 130명 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 개발 제품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고요. PC 보안이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정보나 회사의 주요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입니다. 한 4개 정도의 큰 캐터고리가 되고요. 첫 번째가 SafePC 엔터프라이즈인데 얘가 소위 말하는 그 DLP 솔루션이고요.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안 USB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이프 프라이버시가 있고, 마지막은 약간 떨어진 애인데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30명 중에 한 100명 정도가 기술 인력이고요. 나머지가 부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한 18년이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 부분은 크게 한 4개 정도 되는데 사업 부분은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 18년 동안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여기 1000여 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0여 개가 아니고 사실 한 1600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 고객사가. 1600개 고객사를 130명이 소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좀 떨고 있습니다. 1분 지난 것 같은데. 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닉스테크에 온 지가 한 3년 조금 안 됐는데요. 3년 조금 안 됐고 이미 앞에서 다 고생하고 저는 좀 호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소프트웨어가 지금 아까 말한 4개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개발이 된 게 한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그 개발자 3명이 사무실에 앉아서 개발을 한 소프트웨어고요. 그게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계속 소위 말하는 이렇게 덧칠이 돼서 온 거죠. 덧칠이 돼서 오고 뒤에 나오겠습니다. 모듈 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000여 개 사이트고 한 15년 정도 됐고 2000 플러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품을 팔고 나면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가 한 해에 한 2000개 정도씩 발생을 합니다. 이게 실제 대한민국에 있는 아마 저희 정도 되는 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이제 뭐 내일까지 해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안 해주면 제가 불려 들어갑니다. 제 업무 중에 반은 들어가서 이제 혼나고 오는 게 반이고요. 그래서 일단 출발부터 잘못됐고요. 개발자 3명이 뭐 소프트웨어 공학은 배웠지만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개발을 한 거고 그다음에 시장도 굉장히 15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들도 많아지고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장에서 요구하는 걸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15년 동안 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 기반이 되는 게 셀피시 엔터프라이즈라는 건데요. 모든 거에 기반이 되는 엔진입니다.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2010년도에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 RFE라고 표시한 건 저희 내부에서 쓰는 용어인데 Request for Enhancement입니다. 그러니까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굉장히 좋게 쓴 거고요. 이거 해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버그라고 쓰기 싫어서 그냥 디펙트라고 쓴 거고요. 버그라고 그러면 제품 굉장히 안 좋아 보일 것 같아갖고 사실 그렇게 썼습니다. 보면 수치가 2010년도에 저희가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받은 게 2288건입니다. 그리고 버그가 2000건이 나왔습니다. 15년 된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버그가 2000건이 나왔는데요. 이거 안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한 2200개를 기능 추가를 하다 보니 내일까지 하다 보니 이제 한 개씩 그 사이드 이펙트들이 발생을 하는 거였었고요. 사실 이 수치를 내놓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놓으면 저희 소프트웨어 굉장히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 정도가 발생을 했고 99.6%, 99.7%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저희 발생 건수, 워킹데이, 뭐 인원수 이렇게 해갖고 나누기를 해보니 건당 소요 시간이 한 2일 정도 걸립니다. 기능 개선 요구를 처리하는데 저희 이틀 만에 한 건씩 해결을 했고요. 버그를 처리하는데 2.5일마다 한 건씩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아니고요. 안 좋은 수치인 게 기능을 개발을 하는 것보다 그 제품에 버그가 있는 걸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발자들 뭐 평균 인건비 뭐 이런 거 해갖고 보니 하루에 한 2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거를 곱하기 나누기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 저희가 한 23억 정도, 24억 정도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저희 매출을 밝힐 수는 없고 매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 이게 뭐 이 비용이 이제 저희 순이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요. 저희 모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림이 거꾸로 그려졌는데요. 맨 위에 이제 셀피시 엔터프라이즈 4.0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얘를 타고 뭐 셀피시라는 것도 있고 보안 USB도 있고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도 있고 그 밑에 모듈들이 쭉 있는데 저희 소프트웨어를 보면 저희 소프트웨어는 PC에 깔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면 모든 PC 모듈 한 개씩 제품 하나씩을 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있고 중앙에 관리 서버가 하나가 있고 이런 구조인데요.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PC 쪽에 깔리는 거는. 에이전트가 한 700개 모듈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제품 전체가. 물론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들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고요. 그 실제 실행 모듈이나 DLL을 포함하는 뭐 실행 모듈들이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웹 쪽은 한 5,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건 그림 파일까지 다 합친 거고요. 좀 더 무섭게 보이려고 가능하면 숫자를 높여놨습니다. 이 발표대로. 어쨌거나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그 10년도에 제가 와서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건지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보자, 예측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내부에 지시를 해서 비용을 산출을 해봤더니 한 3년 있으면 월 8억 정도까지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1년에 한 90억 가까이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장사 이제 그만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제일 잘하는 소리가 다시 만듭시다입니다. 다시 만듭시다. 보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니 사실 이게 한 15년 정도 되면 몇 명의 손을 거쳐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답도 안 나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버그 하나 잡는데 이틀 반씩 걸리고 여기 하나 고치면 저쪽에서 우르르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 재개발하자 이제 밑에서 원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게 뭐 재개발 이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재개발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재개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가 월간 회의 때 가지고 들어가서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가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재개발을 가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서든 갑시다. 투자를 해서 갑시다. 이거 안 그러면 3년 있으면 월 8억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되고 혼났습니다. 혼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또 아마 저희만한 규모의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년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한 3년 내에 월 8억 정도까지 증가를 할 것 같았고요. 실제로 근데 월 8억까지 증가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좀 비슷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려면 한 2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았고, 이게 이제 저희 대표님이 결정적으로 거부한 이유고요. 초기 예산 확보, 돈 많이 들어간다니까 안 하신다 그런 거고요. 초기 예산 확보가 일단 저희 쪽에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뭐 개발을 하는 동안 한 2년 정도를 잡았었는데, 개발을 하는 동안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존의 무거운 거는 계속 팔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한 번 또 다른 계산을 해보니 그럼 언제 재개발을 하면 언제쯤 비용 떨궈서 좋아질 수 있겠냐. 재개발을 하고 나서도 한 1년 6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존 사이트 유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 팔려 있던 것도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어차피 거기서 발생하는 버그들을 또 고쳐줘야 되고, 요구사항 반영해줘야 되고, 신규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신규로 판 데서도 또 문제 안 나온다 할 수 없고, 거기서 요구사항 안 나온다고 할 수 없으니 사실 잘못하면 이게 일이 2배로 되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 그러면 이제 재개발한 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유지보수 비용도 안 들어가고 쉽게 고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됐을 때도 그럼 기존에 있는 1000개, 2000개의 사이트를 다 엎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역시 이것도 비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 이제 주 고객이 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들을, 금융권에서 계시면 안 되는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야, 돌아가는데 그냥 쓰자. 이겁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이거 내부에서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장애가 있으니 패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야, 그냥 돌아가는데 그냥 쓰자 그럽니다. 패치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고객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새로 개발을 했다고 해도 엎어질 수 없으니,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희가 한 2010년부터 공학센터, 사실 2010년 이전까지는 저희 엑셀로 소프트웨어 관리했었고요. 이슈 관리들도. 10년에 공학센터에서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그때 이슈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공학센터 요청을 한 거 아니고, 공학센터가 어떻게 얘기가 되다가 12년에 이제 12년에 공학센터에서 진행한 그 소프트웨어 현장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서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기술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저희가 이제 공학센터에 컨설팅을 요구를 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공학센터에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역공학입니다. 일단 니들 코드 갖고 지금 뭐 설계문서 만들고 이런 거 못하니까, 코드 보고 못하니 그러면 도구를 사용을 해서 니들 코드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나가자라고 해서 저희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제 무조건 택했던 거고요. 그래서 2012년에 한 6개월 정도에 거쳐서 저희가 파일럿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아주 모듈 중에 아주 일부를 가지고 뭐 이때 사용됐던 도구들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현업들이 진행을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공학 기반으로 거꾸로 소스 코드를 집어넣고 도구를 사용을 해서 코드의 복잡도를 보여주는 것들을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나니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왔습니다. 일부 모듈만 집어넣는데요. 진짜 미치도록 복잡합니다. 저희가 한 7,0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개 모듈 되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건 한 10대 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대 개가 이렇게 복잡한데, 근데 이것도 이제 다 못하고 파일럿이다 보니 2개만 했습니다. 2개만. 저기 가운데 빨간색 칠해져 있는 제일 중요한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쪽에 저희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 이제 네트워크나 디스크에 있는 정보들을 검사를 해서 얘가 주요 정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건데요. 그 판단하는
판단하는 모듈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간소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012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어 엔진 중에 아주 일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해서 보니 그때 이제 이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 중에 이제 커플링을 좀 결합도를 좀 떨궈보자라고 해서 한 5개, 6개 정도의 결합도, 이건 뭐 소프트웨어 공략에 나와 있는 표고요. 이 중에서 맨 밑에 중요하다고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2개에 대해서 일단 작업을 했습니다. 컨텐트 커플링하고 커먼 커플링 쪽을 작업 진행을 했고요. 그 작업 진행을 한 결과가 한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개선 전에는 요 모듈이 공통 결합도가 한 192에서 176 정도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컨텐트 커플링이 37에서 한 15 정도로 한 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네. 이렇게 빨리 가지. 반 가까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운 게, 그러면 이거가 될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12년도에 저희가 코어 엔진 중에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을 역공학을 적용을 하고 그림 보고 거꾸로 소프트웨어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DLP 전체 적용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팔려서 아직 많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조금 못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체인도 구성을 하자. 이제 거꾸로 가는 거는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프로덕트를 내고 이럴 때도 뭔가를 좀 해보자. 설계 단계부터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체인, 풀체인을 저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전체 툴체인을 갖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목적이 전체 툴체인을 가동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게 제목에서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사례의 실제 내용은 이제 마지막 한 장 발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1년도에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초에 실시된 BMT가 있었고요. 국내 금융사였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과제 규모도 한 10억 이상이었었고요. 보안 소프트웨어를 파는 데서 10억 정도면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한 10억 정도 됐었고, 네, 그런 과제고, 구성도를 보시면 서버가 한 5개 정도 들어가고요. 스토리지도 사실은 2개인데 하나만 들어가 있네요. 스토리지 한 2개 정도 되고, 단말 노드 수가 한 4만 노드 정도 되는 사이트입니다. 유저 수는 한 28,000 유저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이 원래 2012년에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2011년 말에 BMT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내부사정으로 이리저리 연기가 되다가 2012년 다 무효가 되고, 2012년 말에, 사실 2011년 말에도 영업한다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안 나오고 2012년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2차 BMT를 했었고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무가 됐는데요. 2011년 말에 저희가 이제 BMT 항목 중에 성능 테스트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능 테스트 말고, 기능 테스트는 저희가 한 15년 됐으니까 기능은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최고로 많고요. 그리고 실제 이 분야에서는 아마 저희가 1위나 1.5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외상을 합쳐서요. 저희가 제안업체가 6개였고요. 6개 중에는 글로벌 굴지 기업도 하나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기업일 거고요. 보안업체 중에 S로 시작하는 글로벌 업체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희 퍼포먼스 테스트에서 저희가 6위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4위, 6개 업체 중에서 4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그게 한 해가 밀려서 2012년 말에 저희 좀 개선하고 고생 좀 해서 똑같은 BMT를 했는데, 기능 테스트에서는 역시 저희가 1등을 했고요. 성능 테스트에서도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성능 테스트 항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도 있고, IO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CPU 얼마나 잡아먹느냐, 이런 테스트들을 했는데, 2012년에 저희가 5개 업체 중에서 1등을 했고요. 실제로 글로벌 업체들보다도 성능이 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툴체인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뭐 예전에 뭐 이슈 관리 툴로 멘티스도 썼다가 버리고 TFS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툴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버리고 비쌉니다. 그거 비싸서 버리고 레드마인을 일단 이슈 관리 툴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소스 영상 관리는 다 알고 있는 레드마인하고 SVN을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지속적 통합 뭐 데일리 빌드 때문에 저희는 젠킨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커버러티하고 소나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둘이 뭐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커버러티는 상용이고 소나는 좀 풀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듈들 따로는 뭐 돈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마지막 이제 단계가 남아 있고 마지막까지 올해 내로 구축 완료를 하고 돈을 좀 더 잘 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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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지원해 주신 툴로 합니다. 네. 제가 맨 뒤에 메일이 있으니까 메일을 주시면 제가 A4 한 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품질 향상을 했어요. 네. 결론적으로. 네. 우리나라처럼 레몬스 베이스나 타임 베이스의 어떤 그런 사고 체계에서 이게 한마디로 저는 이제 타임 베이스 노예 생활이라고 하죠. 네. 근데 고객이 그걸 봤을 때 너 투입되는 이력도 없는데 그 금액 받아갈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 쪽에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또 다른 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요구를 할 때 MM 산정 요청이 연구소로 옵니다. 그럼 연구소에서 EM을 주면 예를 들어서 EM을 주면 영업에서 1.5% 해갖고 3.5M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고객이 거기서 깎고 그러면 실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 정도를 받습니다. 영업 비밀입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그 기존에는 이제 원가 절감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고객한테 어떤 뭘 뜯어낼 수 있는 구실이 됐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또 원가 절감이 되면 고객한테 뜯어낼 수 있는 구실도 안 된다는 거죠. 매출이 다운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우려가 된다는 거죠. 매출은 뭐 낮아질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받는 건 적게 받더라도 고맙습니다.